New World. IUAEU 너 하나씩 이번 영상은 마침내 로저의 적단이자 해적왕의 왼팔 스코퍼 가반의 출격과 오하라의 서적은 물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각오를 다진 밀짚모자 일당의 로빈, 그리고 어쩌면 38년 전 갓벨리 사건의 숨겨진 전투 내용의 진실도 밝혀질 수 있는 원피스 1147화 풀버전 만화 분석입니다. 먼저 이번 화의 표지 현재는 야마토와 타마가 후즈우로부터 목수 미나토모와 여인들을 해방시키자 그곳을 방문한 라이조가 주먹밥을 건네게 되죠. 그렇게 야마토의 부하가 되고 싶어 했던 울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만약 야마토가 울티의 제안을 승낙했다면 이후 울티와 페이지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각 신세계 엘바프, 과거 해군 중장이었던 거인족 사우로는 초인계 열매 능력자 소머즈의 능력에 패배하며 쓰러졌지만 위기의 순간 로빈과 초파를 숨기며 녀석들의 정체는 정부 조직의 기사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요. 이처럼 원피스 일부 초기에는 세계 정부가 공인한 해적이자 왕이부와 칠무회가 사왕 해군본부와 함께 3대 세력으로 균형을 맞추었지만 중장이었던 사우로 또한 기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던 만큼 급조된 설정일 수 있겠지만 세계 정부에 소속된 해병 또한 천룡인의 신원을 구속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놈들은 불사신이라며 아이들을 위해 숨어서 기회를 노려야 한다 말했듯이 사우로를 상대했던 소머즈 또한 초인계 열매는 물론 사기적 회복 능력을 지닌 불사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기사단 중 군코뿐만이 아닌 소머즈 또한 불사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이제는 기사단 모두가 오로성처럼 불사의 능력자라는 확률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편 정부 측 소머즈는 당시 오하라 사건의 정보를 보고받았는지 무려 2명이나 생존했었다는 말과 함께 군코가 잡아온 밀짚모자 일당을 데려가면 좋을지 묻게 되었는데요. 반면 전보벌레를 통해 소머즈의 생각을 듣게 된 킬링엄은 밀짚모자 일당을 데려간다면 사왕 루피가 화가 날 수 있기에 지금 당장은 임무가 더 중요하다 말했고, 이어 붙잡힌 징베는 군코의 초인계 능력과 불사의 능력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한편 밀짚모자 일당이자 부룩의 정체를 알고 있던 군코였기에 자신을 위한 곡을 만들라며 노예가 되기를 제안하자 부룩은 선장 밀짚모자 루피와의 인연은 물론 인의를 내세우며 군코의 제안을 완강히 거절했는데요. 때문에 군코는 거절하면 죽일 거라 협박하자 그럼에도 부룩은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내비쳤고, 이어 군코는 천룡인으로서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부룩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부룩에게 데미지를 입힌 군코였지만 이내 마음이 불편했는지 심장 쪽으로 손을 올린 만큼 군코는 영혼을 올리는 연주 실력은 물론 감동이 있는 소울킹의 음악만큼은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군코는 정통성이 있는 피거랜드 가문의 샴록, 그리고 셰퍼드 가문의 소머즈, 마지막으로 세계 귀족들처럼 둥근 마스크를 쓰고 있는 킬링엄과 달리 샴록이 로키에게 천룡인을 제안했던 것처럼 군코는 천룡인 신분으로 상승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기에 영웅의 이야기가 담겨진 부룩의 뉴월드에 몰입할 수 있는 가설도 세워볼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영웅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 담긴 곡을 군코가 좋아하기에 정통성 있는 기사단의 멤버들과 달리 과거 군코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회상이 점차 공개될 수 있는 건데요. 다시 돌아와 소머즈는 전보벌레를 통해 엘바프 전역의 통신을 전파할 수 있게 되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들이 벌인 짓이라는 말과 함께 성지 마리조아의 검, 신의 기사단이라는 소속과 정체까지 전부 밝히며 자신들의 목적을 차례로 설파했습니다. 이처럼 소머즈는 현재 10명의 아이들을 유괴 중이라며 전설의 전사 야르를 엘바프의 대표로 임명했고, 나아가 거인족을 전투 노예로 삼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제부터 싸움에 불필요한 학교와 과거를 쌓아놓은 도서관의 폐기를 명령했는데요. 그렇게 학교와 도서관을 불태우고 나아가 정부 측인 우리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아이를 한 명씩 제거하겠다는 겁박과 함께 장로 야르의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병의 적단은 킬링엄의 목마에게 잠시 발이 묶이게 되었고, 이어 밀짚모자 일당의 전투원, 선장 루피와 조로, 그리고 상디는
로키와 함께 명계에 있기에 전보벌레의 통신을 듣지 않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전장에 참전은 어려운 상황인 건데요. 그렇게 과거와 달리 현재 평화의 상징이 된 엘바프의 학교와 오하라의 학자들이 희생 끝에 지킨 세계의 지식들 모두가 기사단의 협박으로 전부 폐기될 수 있는 가운데 드디어 살아있는 전설의 해적 스코퍼 가방과 오하라 서적을 지키기 위해 각오를 다진 로빈이 기사단과의 전투를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가반과 로빈이 기사단과 격돌할 수 있는 상황 속 지난 영상에선 가반을 통해 어쩌면 38년 전 갓벨리 사건의 내막이 더 밝혀질 수 있다 예측했었는데요. 먼저 이번 화에서 주요하게 바라볼 대상은 바로 기사단이 불사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언급이었습니다. 이처럼 레그헤드에선 조이보이의 패왕색 패기를 제외하면 사왕 루피의 그 어떤 타격도 머큐리에게 데미지를 주지 못했듯이 사기적 회복 능력의 파회법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가방과 로빈이 기사단을 상대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가반은 이번 기사단과의 만남은 엘바프에서 처음이 아닌 38년 전 갓벨리 사건에서 록스의 적단과 로저의 적단, 그리고 갈링이 이끄는 기사단과 해병거프가 참전했던 전투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 기사단 또한 지금처럼 불사의 능력을 지녔다면 어째서 기사단이 마지막에는 갓벨리에서 철수해야 했는지 그 이유와 내막을 가반은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죠. 이처럼 갓벨리 사건에서 록스의 적단이 괴멸당한 이후 뉴게이트는 흰수염 해적단을 결성, 그리고 로저와 격돌할 당시 로저는 패왕색 패기를 검에 담아 날리는 충격파 기술이자 신이나 제왕의 죽음을 뜻하는 카무사리 기술을 이미 완성해 사용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시 불사의 능력을 지닌 기사단이라도 로저의 카무사리의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세간에서는 천룡인과 노예들을 지키기 위해 로저와 거프가 손을 잡고 록스의 적단을 격파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상은 인간 사냥 대회에 참전한 기사단과 해적섬의 보물을 탈취당해 분노한 록스의 적단 등 여러 이유가 겹치며 그 당시 최강의 세력들이 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갈링의 기사단은 천룡인들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나섰지만 불사의 능력에도 갓벨리를 떠났던 만큼 그 당시 패왕색을 두를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들로 인해 전면전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는 건데요. 이처럼 다시 돌아와 오다셈은 에그헤드에서부터 엘바프까지 오르성과 기사단은 불사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불사의 능력도 깨뜨릴 수 있는 파회법이 앞으로의 전개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가반이 기사단과 마주하게 된다면 과거 로저의 적단과 기사단이 충돌할 수 있던 갓벨리 사건의 내막이 에그헤드 편 쿠마의 회상을 뛰어넘어 보다 상세한 정보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일정 가반은 80표수라는 기술명과 함께 강인한 파괴력을 담은 참격을 루피에게 날렸듯이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 코론을 구하기 위해 숨겨둔 전력을 다한다면 그때는 가반이 패왕색 패기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 수 있는 건데요. 나아가 샹크스가 로저의 기술을 천부적인 전투 센스로 습득한 것처럼 가반 또한 카무사리 기술을 발동할 수 있다면 신의 죽음을 뜻하는 기술이 불사의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파회법일 수 있다. 앞으로 펼쳐질 가반과 기사단의 전투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